안녕하세요 여러분, 교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하면 또 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라보, 사랑입니다. 저는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 SF 이런 주제의 책들을, 소설책들을 좀 좋아했지, 로맨스가 주제인 책들은 그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인 오스틴을 읽기 시작하면서 로맨스도 좀 흥미로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많이 로맨스 장르의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막 이렇게 박수가 나오는 사랑 이야기다 라고 생각되는 사랑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거는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너네 이거 사랑 아니야. 이거는 너 지금 당장 정신 차려, 정신! 막 이렇게 주인공을 책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멱살을 한번 잡아주고 싶은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사랑인 책들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사랑 2가지, 그리고 최고의 사랑 2가지, 이렇게 총 4가지의 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말하는 것들은 최악의 사랑,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뽑은 거지 이 책 자체가 최악이다 라고 한 건 아니니까 이 점을 한번 짚어주시고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럼 먼저 최악의 사랑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최악의 사랑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입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짧은 줄거리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자 주인공 폴은 39살로 실내 디자이너예요. 이 폴에게는 오래된 연인인 로제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폴과는 다르게 로제는 약간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자유분방하냐면, 나 로제가 내 연인 폴을 보고 싶을 때만, 내 연인 폴을 안고 싶을 때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만 찾아갈게.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다른 여자들과 아주 자유롭게 사랑을 하는 그런, 지금 말로 하면 그냥 쓰레기 오브 쓰레기죠. 네. 그런 남자였어요. 이런 폴과 로제도 지금 장기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폴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나랑 시간을 안 보내고 지 보고 싶을 때만 와가지고 폴, 널 너무 사랑해 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외롭고 힘들겠죠. 근데 이런 폴 앞에 어느 날 아주 잘생긴 연하남 시몽이 나타납니다. 이 시몽은요, 폴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한눈에 반해서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막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폴과 함께 보내려고 해요. 근데 약간 시몽도 조금 이상한 게 회사도 안 가고 막 폴이랑 시간을 보내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폴은 외로웠던 이 가운데 자기를 정말 좋아해주는 시몽을 만나니까 약간 좀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폴은 나만 바라봐주고 강아지같이 구는 잘생긴 연하남 시몽과 너무너무 오랫동안 사랑했지만 아주 너무 자유로워서 나 버리고 다른 여자들이랑 놀러 다니는 로제 중에 과연 어떤 남자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게 이 소설의 큰 줄거리입니다. 제가 하트 지수를 좀 매겨봤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5점 만점에 0.5점,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사랑. 첫 번째로 소개한 이유도 이게 가장 낮은 하트 지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진짜 좀 짜증났던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제가 체크를 해와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에, 진짜 책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 자유는 로제만 이용하고 있고 그녀에게는 자유가 고독을 의미할 뿐 아니던가. 자신이 그가 몹시 싫어하는 악착스럽고 독점욕 강한 여자가 된 것 같다는 말을 그녀는 그에게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폴이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자유로운데 나 너무 외로워 라고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뭔가 악착스럽고 독점욕 강한 여자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을 상대방한테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한테 부끄럽거나 수줍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관계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말 못하는 거 진짜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딱 처음부터 약간 좀 이 사랑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사랑에서만 약간 로제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막 놀고 와가지고 로제가 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낸 광란의 밤에 대해 말해줄까? 저번 날 밤은 마치 애들처럼 경찰에 연행됐었어. 어떤 녀석이랑 싸웠거든. 40이 넘어서 경찰서에 가보니 당신이 이해할까 몰라. 이런 식으로 막 자랑하듯이 막 얘기를 해요. 40 넘어서 애들이랑 싸우다가 경찰서 간 거를 지 연인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인간성이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사람이랑 사귀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 망하는 거임. 명심해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관계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폴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로제한테 말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로제가 싫어하는 그런 여자의 부류가 될까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상대방한테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사랑 아니에요? 이거 정말 건강하지 않은 사랑 아니에요? 에? 에? 그래서 저는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에 나오는 폴과 로제의 사랑이 진짜 최악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은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마지막이 가장 짜증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막 친구가 와가지고 나 남자친구랑 싸웠어. 뭐 이랬고 나 진짜 나쁜 놈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막 다 들어줘. 나 막 맞아 걔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다 들어줬는데 그래서 헤어질 것 같이 굴다가 갑자기 일주일 뒤에 나와가지고 나 남자친구랑 다시 사귀기로 했어. 뭐 이런 애들 있죠. 딱 그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소설,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은 내가 경험하기 어려운 것, 내가 겪어보기 어려운 감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약간 좀 저한테는 좀 그게 좋은 신선한 감정으로 다가오는데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실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주 기분 나쁜 감정들, 그냥 나랑 상관없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 잘 요리했어. 진짜 프랑스와즈 사강이 진짜 막 완전 미슐랭 스타처럼 막 요리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떠먹여줘가지고 내가 하고 먹었는데 약간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사랑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재밌게 책을 쓰셔서 좀 더 짜증이 났다. 그래서 하트 지수 0.5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사랑은 바로 급류입니다. 급류 요즘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친구가 이 급류를 먼저 읽고 와 이거 진짜 붐따다
그러니까 책 말고 그 안에 나오는 사랑이 정말 붐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그래? 하면서 약간 좀 솔깃해서 읽어봤는데요. 저한테도 그 둘의 사랑은 진짜 최악 붐따였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엄청 유명하고 또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줄거리를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도다미와 해솔이의 사랑 그리고 성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급류에서 사랑보다는 약간 사람이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지점에서 좀 더 감명 깊게 극복했나? 극복 못한 것 같은데? 여튼 사랑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저 진짜 이 책 읽으면서 이런 표정으로 계속 봤거든요. 가장 좀 안타까웠던 점이 도담이랑 해솔이는 너무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빠의 죽음이라는 그냥 죽음도 아니고 그런 충격적인 사건으로의 죽음이라는 걸 겪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도담이와 해솔이 옆에 있는 어른들의 대처가 너무너무 부실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간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해솔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할머니라는 어른다운 어른이 옆에 있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솔이는 어느 정도는 좀 그 트라우마에서 살짝은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던 기회라도 있었지만 도담이는 아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해솔이도 이 동네를 떠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어른이라고는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피다가 죽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작은 마을인데 그 작은 마을에서 그 아이만 그렇게 남았으니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거리겠죠? 근데 애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 정신으로 크지 못해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애가 그대로 그냥 그 충격에 빠져있는 대로 성장을 해버리잖아요. 마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몸만 그냥 어른이 된 거예요. 전 여기서 좀 안타까웠던 게 학교에서도 애를 그냥 놔두지 말고 뭐 위클래스나 그런 것들을 약간 조금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그런 큰 일이 있었는데 상담 선생님이 괜히 있냐고 그렇게 연결시켜줘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됐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다. 도담이와 해솔이에게 옆에 있어줄 어른다운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커가지고 막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막 서로를 후벼 파고 막 사랑도 아닌데 막 자꾸 사랑이라 그러고 제가 보기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마음의 병이에요. 사랑이 아니야. 근데 막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안타까워요. 더는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왜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걸까? 물에 빠지다, 늪에 빠지다, 함정에 빠지다, 절망에 빠지다. 빠진다는 건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글을 너무 잘 쓰시는데 저는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지옥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무릎 꿇으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막 천벌이라면 이미 받았다는데 네가 왜 천벌을 받냐고. 네가 받을 건 천벌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받아야 돼요. 천벌을 받으면 안 돼요. 도담아 천벌을 받지 말고 지금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받으세요.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제가 이 책의 이제 후기들을 봤을 때 해솔이와 도담이의 사랑이 막 습기 차 있고 눅눅하고
진득하고 그런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랑이 그런 거라면 그냥 영원히 나 혼자 재미있게 나랑 같이 영원히 나 혼자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담이와 해솔이의 사랑은 그거는 사랑보다는 마음의 병인 것 같았어요. 어쨌든 마지막에는 둘이 이제 이렇게 다 이겨내고 자신들의 상처를 이제 서로 보듬으면서 이렇게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하트 지수 하나 1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사랑 두 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최고의 사랑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최고의 사랑은 바로 그린레터입니다. 그린레터는 SF 소설이에요. 제가 약간 좀 외계인 나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사랑,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더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린레터는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짧게 줄거리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큰 대륙에 세 마을이 살고 있었어요. 잎새마을, 밑동마을, 수지마을 이렇게 세 마을이 살고 있었는데요. 가장 북쪽에 있는 잎새마을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한 가지 전통이 있었어요. 잎새마을에는 비티스디아라는 신비한 식물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식물은 자신을 가꿔주는 사람, 자신을 심어준 사람의 마음을 인맥에 이렇게 적어서 보여주는 아주 신기한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잎새마을의 사람들은 결혼할 때가 되면 비티스디아를 심어요. 그러면 비티스디아를 심으면서 그 결혼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사랑해, 보고 싶어, 뭐 이런 아주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혼을 하는 때가 되면 이 비티스디아 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 사람에게, 청혼할 사람에게 이렇게 잎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잎맥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행복해지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낭만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있는 잎새마을의 푸른이라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이 푸른은 밑동마을에 살고 있는 로밀야라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푸른이 로밀야에게 청혼을 하고 이제 그 둘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륙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 마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전쟁이 나게 돼서 이 대륙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위에 있는 잎새마을은 위에 있는 나라에 붙게 되고 뭐 밑동마을은 밑에 있는 나라에 붙게 돼요. 그냥 한 발자국만 가면 다른 마을이었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는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한 날 한시에 서로 마주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푸른과 로밀야가 서로 다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그 모험의 여정이 너무 슬프고 이 둘의 사랑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아름답게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이 하트 지수 5점을 줬는데요. 5점 만점에 5점. 제가 여기 이렇게 필사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푸른이 로밀야에게 잎을 건네주면서 잎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함께 지내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희망이에요. 앞으로도 즐거울 거라 믿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당신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지만 남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남의 기준으로 아름다워지려 노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약간 간질간질한 어떡해 둘이 너무 귀여워 막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둘이 이제 계속 못 만나니까 서로 막 그 여권을 받으려고 각자의 그 여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중심, 어쨌든 전쟁을 벌인 그 나라들에게로 가겠죠? 근데 그 과정도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루밀야, 당신 덕에 사랑을 배웠고 당신 덕에 모험을 했어요. 당신이 있어 저의 좁디 좁은 세계 밖으로 한 걸음 용기 내어 나가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나의 반려였습니다. 제 인생에 함께해 주어 고맙습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저 진짜 이거 보면서 막 눈물 셀까 막 찍으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가장 슬펐던 부분이 이제 푸른의 또 다른 이야기에 나오는 편지인데요. 사랑하는 이여, 부디 건강하길,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안하길. 싸움의 다른 이름은 삶이 아닐까? 증오의 다른 이름은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사랑의 다른 이름 역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마음껏 미워하고 힘써 싸우자. 그러고 난 뒤에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자. 그렇게 같이 살아가자. 같이 살자. 같이 살아내자. 살아가보자. 네, 이런 식으로 아직도 저 이거 읽은 지 좀 됐는데 여운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푸른과 루밀리아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소설이었어요. 저는 이 그린레터 정말 하트 지수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최고의 사랑은 바로 지구에서 하나뿐입니다. 지구에서 하나뿐은 제가 읽은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항상 친구들이 저한테 소설 추천해 줄 거 있냐라고 하면 지구에서 하나뿐 그렇게 굵지도 않고 너무너무 재밌다 하면서 항상 추천을 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거를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책은 말이죠. 제가 외계인을 사랑하게 해준 첫 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하나와 경민이가 있었습니다. 하나와 경민이는 굉장히 오래된 연인 사이였고요. 하나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경민이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애가 약간 조금 자유분방해요. 근데 이게 로제처럼 자유분방한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지금 느끼는 재미? 자기가 지금 최고로 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경민이의 옆에서 하나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민이가 별을 보러 캐나다에 간다라고 해요. 떨어지는 별, 유성을 보러 캐나다로 놀러 갔다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경민이를 잘 보내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경민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경민이가 좀 달라요. 이전에는 하나를 사랑하겠죠. 사랑하는데 하나보다는 자기의 삶이 자기가 1등인 사람인 것 같았는데 자꾸 하나를 너무 잘 챙겨주고 너무 다정다감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하나가 점점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이런 경민이의 변화가 좋으면서도 약간 조금씩 낯설고 조금씩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얘가 정말 경민이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민이의 집에 이렇게 어느 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경민이가 있어서 경민이 딱 경민아! 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경민이가 갑자기 입을 열고 여기서 초록 광선이 이렇게 나와. 초록 광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보면서 찍 스캔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알던 경민이가 아니라 외계인이다! 라는 이야기의 소설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이거 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제 외계인 경민이가 너무너무 로맨틱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계인 경민이가 한 말 중에
그거 알아? 내가 너한테 반하는 바람에 우리 별 전체가 네 꿈을 꿨던 거? 하지만 첫 번째로 널 보고 널 생각한 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정말 그 자기 별에서 만원경으로 이렇게 딱 하나를 보고 이제 반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라는 자체가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너무 외계인을 좋아해서 이런 건가? 외계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별로 로맨틱하지 않고 조금 무섭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을 보고 나면 약간 좀 달라질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좀 에? 만안경으로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내 남자친구의 얼굴을 하고? 하면 조금 무서울 수는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경민이의 사랑이 너무너무 외계인 경민이의 사랑이 너무너무 로맨틱하고 정말 하나와 잘 어울리는 한 쌍이기 때문에 더 축하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도 이제 에필로그 부분에 경민이가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죽어가는 할머니 하나 옆에서 남겨질 날 좀 이해해줘. 너 없이 어떻게 달아가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까지 너무 좋았다. 정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외계인이 날 보고 한눈에 반해서 이 몇만 광년 거리를 막 이렇게 와가지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로맨틱하다라고 느껴졌고 저는 이거는 하트 지수 이것도 5점 드릴게요. 제가 자신있게 5점으로 추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린 레터와 이 지구에서 하나뿐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최악의 사랑 2가지와 최고의 사랑 2가지를 뽑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책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저의 취향이 들어간 거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는 최악의 사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책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책,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